청와대의 주인공이라 불렸던 여성은 많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문턱을 밟지 못한 대통령의 첫 번째 부인. 역사 속에서 이름조차 지워진 여인이 있었죠.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이라 하면 유경수 여사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먼저 청년 박정희의 곁에는 또 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통령의 첫 번째 아내였지만 결국 대통령의 부인으로 불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권력의 빛과 그림자 속에서 철저히 잊힌 한 여성 김호남의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936년 4월 대구 사범학교에 다니던 19살의 박정희는 아버지의 강한 뜻에 따라 겨우 16살의 김호남과 혼인합니다. 이 결혼은 두 사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농촌 사회에서는 자식의 혼인을 부모가 정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박정희의 아버지는 누뚱이 아들의 혼례를 꼭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뜻을 무시하고 혼인 날짜를 일방적으로 잡아버렸습니다. 박정희는 결혼식 당일 도망칠 생각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병든 아버지를 외면할 수 없어 결국 예식을 치르고 그 길로 학교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결혼은 부부의 시작이 아니라 억눌린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호남은 관습에 따라 1년 동안 친정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박정희가 문경의 교사로 부임하면서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찾지 않았습니다. 방학에도 집에 내려오지 않았고 내려오더라도 친구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생활비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1937년 딸 박재옥이 태어났지만 박정희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아이는 사실상 버려진 가족이었던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학교에서 박정희는 모범교사였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며 존경받았고 심지어 물에 빠진 학생을 구해내며 영웅적인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차가운 남편이자 무책임한 아버지였습니다. 한 사람의 두 얼굴, 이 모순은 훗날 권력자로서의 그의 삶을 예고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김호남과 박정희의 관계를 회복시키려 시어머니와 장보는 온 힘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두 어머니가 함께 방 앞에서 보조를 서며 오늘만은 부부로서 시간을 보내라 강제로 재회를 추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도 소용없었습니다. 박정희의 마음은 이미 집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방 후 박정희는 군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화여대 학생이었던 이현란. 그녀는 똑똑하고 당당한 신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박정희가 이미 기혼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숨긴 채 그녀와 돈거를 시작했고 사실상 이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김호남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혼만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이혼은 여성에게 사회적 낙인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1950년 두 사람의 이혼은 성립되고 맙니다. 이혼 후 김호남은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세속을 떠나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합천 연효사, 광주 무각사 등 사찰을 옮겨다니며 봉사와 기도에 몰두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당시 많은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버림받으면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은 종교뿐이었습니다. 불교 사찰은 그들에게 최소한의 안식처이자 세속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공간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 영부인이 된 유경수 여사가 그녀를 몰래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유경수는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권력의 그림자 속에 있던 김호남을 잊지 않았습니다. 생활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으면 은밀히 지원했고 김호남이 거처를 옮겨도 끝까지 찾아가 도움을 이어갔습니다. 한 여인의 삶을 향한 또 다른 여성의 연민. 이것은 권력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적인 연대였습니다. 1937년 태어난 딸 박재옥은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친척집을 전전해야 했고 청와대에 들어간 뒤에도 늘 조용한 존재였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동생 박근혜와 달리 늘 한 발 뒤에서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대통령의 딸이었지만 대통령의 딸로 불리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2020년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장례식마저 언론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조차
그녀의 삶처럼 침묵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김호남은 결국 1990년 뇌출혈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끝내 대통령의 부인으로 불리지 못한 여인, 사료에서도 회고록에서도 그녀의 이름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한국 여성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랑 없는 강제 결혼, 남편의 외면, 사회적 낙인, 종교로의 귀의.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라 당시 수많은 여성들의 운명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청와대 문턱조차 밟아보지 못한 대통령의 첫 번째 부인, 김호남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녀의 삶은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지어진 한 여성의 초상이자 역사 속 수많은 이름 없는 여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빛나는 이름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은 이름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역사를 바로 보는 첫걸음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숨겨진 근현대사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만약 김호남이 사랑받는 삶을 살았다면 그녀의 인생은 달라졌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